선행학습 하지 말자.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초중등 시기를 보낼 순 없습니다. 무작정 선행학습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단지 주변 학생들이 모두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선행학습을 하는 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선행학습도 적절한 선이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한 선행학습과 그렇지 않은 선행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히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선행학습을 하는 목적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서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행학습을 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거의 대다수 분들이 주변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선행학습을 하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선행학습하는 이유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행학습을 안 시키면 중등,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잡기 힘드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건 절반만 맞은 겁니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진짜 목적은 그 학년이 되었을 때 그 학년의 교과 과정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학습을 어렵게 시켜놨더니 아이가 실제 그 학년이 도래했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교과 내용이 익숙하게만 보인다면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면 100점이 아니라 70점만 맞아도 괜찮으신가요? 아니실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 학년이 도래했을 때 그 교과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두각을 나타내길 원해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나중에 그 학년이 되었을 때 그 교과 과정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될까요? 우선 국어와 영어를 먼저 볼까요? 먼저 국어는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치동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국어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등국어를 훈련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실제로 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국어는 오로지 독서 위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레 사고력이 길러지고 책 읽는 속도가 빨라져서 고등국어를 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신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학년에 맞는 책을 읽는 건데요. 무조건 고등학교 비문학을 읽힌다던가 수준이 한참 높은 책을 읽히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글의 흥미가 떨어져서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사고력이란 걸 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능 국어를 공부시키는 것은 한참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제 영어를 볼까요? 영어는 선행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선행학습이란 수능 영어를 공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본질적인 실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수능 영어는 단지 읽기와 듣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말하기와 쓰기도 훈련시켜서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안 된다 싶으면 우선 듣기와 읽기 이 두 가지 능력을 중심으로 최고 실력을 갖추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도 무난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특히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수학과 과학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과 과학은 많이 해봤자 1년 정도만 앞서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학과 과학은 모두 암기 과목입니다. 과학은 암기 과목인 거 알겠는데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철저히 암기 과목입니다. 우선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할 게 개념입니다. 등차 수열은 뭔지, 2차 함수는 뭔지 그 개념부터 공부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개념이란 게 철저히 암기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를 푸는 규칙을 암기해야 합니다. 고등과정까지의 수학은 어떤 유형에 대해서 푸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최상위권들은 전부 본인이 틀린 고난이도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거든요. 이렇게 그 유형들을 전부 정복해버리는 거죠. 이것만 봐도 수학은 본질적으로 암기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너무 이른 시기에 공부하면 결국 다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이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암기량만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할 때 한 학기 전에 배운 것도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 과정을 미리 공부시킨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선행학습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인데 바로 시간의 기회비용 측면입니다. 이건 제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초6 문제 중에 최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수학과학의 경우 1년 정도만 앞서서 선행학습을 시키자. 아까 저희가 공유했던 선행학습을 시키는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목적은 바로 해당 학년의 교과 과정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딱 그 다음 연도의 교과 과정에 익숙해지게끔 1년 정도만 앞서서 공부하고 해당 학년이 되면 그 학년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선행학습을 시키고 싶은 불안감이 드신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 학년에 최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만약 그걸 못 풀어내는데도 초등학생이 중3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을 한다면 평생 그 다음 교과 과정에 발만 담그다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